그러니까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역경을 뿌리치고 오늘 민법이었으면 안 나오셨을 건데,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왔으니까 다짐 한번 하고 갑시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뭐 100명 가까이 앉아 계시는데 소리가 이렇게 적어. 좋아요. 자, 오늘은 양도미 취득시기 166쪽 맞습니까? 166쪽 양도 및 취득시기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 자, 여기 보실래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옛날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오늘 양도를 했다. 그러면 취득한 날부터 팔은 날까지 날짜 계산을 해요. 날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보유기간. 그죠?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은 중요해요. 왜? 보유기간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이 달라지고 또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70%냐, 60%냐, 50%냐, 40%냐, 6에서 45% 이렇게 누진세율이냐. 세율도 달라지죠. 그리고 언제 팔았느냐 그 날짜에 따라서 예정신고가 양도소득세는 필수인데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뒤에 가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2년 채워서 팔아야 비과세죠. 이렇게 보유기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요날 취득했다고 그래서 취득세를 머릿속에 들면 그 순간에 꽝이야, 꽝. 취득세는 법이 틀려. 지방세법. 지금 공부하는 건 소득세법.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언제 취득한 걸로 보지? 요 날짜는 취득세랑 연관시키지 말고 여기서 취득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날짜 계산 시작할게. 시작하는 시점. 그게 취득시기예요. 취득세랑 연관하지 말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언제 취득했느냐 취득한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 취득세에서 취득세 내려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그날 취득이잖아요. 그죠? 그럼 경매나 법인으로부터 또는 국가로부터 취득 거짓말할 수 없는 객관적인 거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나 그건 취득세 얘기고 여기는 요날 취득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나중에 할 때까지 팔 때까지 날짜 계산을 취득한 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파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계산하라. 그러면 팔았으니까 양도가 언제냐 그러지 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똑같이 물어보느냐. 파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은 취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파는 사람은 옛날부터 계산해서 오늘 양도했으면 오늘까지만 날짜 계산을 끝내라. 그게 양도식이고 취득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취득했으면 오늘부터 날짜 계산을 시작해서 너는 나중에 할 때까지 팔을 때까지 날짜 계산을 오늘부터 계산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양도 및 취득식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행위라도 여러 행위에 따라 틀린데 1번 일반 매매 그랬죠? 일반 매매는 돈을 주고받는 매매는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대금 청산한 날 하면 잔금 준 날이면 준 날, 받은 날이면 받은 날 그러지 왜 대금 청산일 이렇게 얘기하느냐. 받는 사람은 파는 사람은 받는 거고 사는 사람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잔금 준 날 그러면 안 되잖아. 잔금 받은 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대금 청산일 주고받은 날. 그래서 대금 청산이라면 사실상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에요.
받은 사람은 그날 팔은 걸로 달자 계산 끝내라. 잔금 준 사람은 그날부터 취득한 걸로 보고 달자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그래서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 요거 줄쳐놓고요. 다만 두 번째 줄, 여러분 양도록세는 누가 내는 거죠? 파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냥 매도에 내야 되는데 저는 쉽게 하려고 그냥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세 내고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내죠. 근데 둘이 특약을 해서 취득하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돼야 될 양도소득세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할 수도 있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10억의 매매를 하는데 그냥 계약서, 다운 계약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그냥 싸게 얼마 9억 5천만 원에 팔을게. 대신 내가 내야 될 세금 그냥 기분이야. 여러분이 1,000만 원 내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내야 될 세금의 일부를 여러분이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여러분은 매매 대금하고 세금까지 다 준 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금 따로 계산하고 뭐만? 매매 대금만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을 해서 세금 부분은 뭐한다? 제외,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다음 이렇게 해서 원칙이 대금 청산한 날이에요. 근데 2번 예외로 등기접수일로 가는 경우 있죠? 예. 사장님 늦게 오셔가지고 막 찾는데 헷갈려. 그죠? 예. 알려드릴게요. 166조. 166조. 예. 찾았죠? 예. 거기 등기접수일이 뭐야? 등기접수일이. 자,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아니, 대금 청산한 날이 왜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통장으로 주고받으면 거짓말할 수 없다.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불분명한 건 어떤 경우야? 돈을 금전으로 직접 당사자들끼리 주고받은 건 국가에서 인정해 줄 수 없다. 짜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런 경우는 뭘로 가나? 등기접수일로 가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대금결제 끝나고 나서 등기하는 게 정상인데 대금결제 끝나기 전에 취득하는 사람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잔금 줄 날짜에 돈이 없대.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나한테 먼저 뭐 해주면, 등기해주면 그걸로 대출받아서 뭐 잔금을 결제할게, 이렇게 특약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금결제 안 끝났지만 등기를 먼저 해줬다면 등기접수일로 간다. 등기가 빠르면 뭐 한 날로 가요? 등기한 날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1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랬죠. 요거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실생활에서도 항상 돈을 부할 때는, 지출할 때는 뭘 해야 돼요? 금융거래를 해야 돼.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리고 빌려준 돈 부할 때는,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현금으로 받으라고 그랬죠? 어디 가서? CCTV 없는 데 가서. 그리고 일단은 뭐라고 그래? 안 받았다고 그래. 그건 준 사람이 뭐 해야 돼? 입증 못하면 2번 받죠? 걔가 입증하면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그러면 되는 거지. 매 맞아 죽을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늘 생활화가 돼야 된다. 예? 지출할 때는 무슨 거래? 금융거래. 저도요 이제 다음 달쯤 되면 지방으로 출장 가요. 뭐 특강. 이제 특강을 갈 때 사전에 원장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안 줘도 도니까 특강료는 현금으로 계산하라. 현금으로.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준비합니다. 왜?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여러 번 돌아가셨어. 집에 상가집 가야 되니까. 그죠? 비자금 형성하려면. 그래서 가서 특강하고 비자금 형성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학원 강의를 쭉 해왔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귀신이잖아요. 제가 돈이 얼마 있는지 벌써 일주일도 안 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거의 숫자도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에 나타나나 봐, 촉이.
예,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제가 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래서 시간만 되면, 시간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뭐 하고 싶어? 그냥 부인을 교체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또 수업 듣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제 얘기만 한 겁니다. 예,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가? 자, 어쨌든 이렇게 대금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분명한 사유로 들어가니까 등기접수일로 가면 하루 이틀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한 날이에요. 자, 그런데 양가로 2번 특수한 거래라고 그랬죠?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 장기할부 조건. 여러분, 장기할부 조건은요, 파는 사람 입장이야. 파는 사람이 갑이야, 갑. 그럼 파는 사람은 부동산을 파는데 할부 조건으로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 차례 나눠서 받겠죠? 예? 돈을. 대금을 여러 차례 분할해서 받을 때 파는 사람이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 먼저 등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먼저 등기는 안 해주면, 야, 대금 결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너 이거 그냥 뭐 사용해. 그럴 수도 있고 건네줄 수도 있잖아요. 파는 사람이 갑이니까. 그래서 셋 중에서 보한 날, 다른 날.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인데 그거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그냥 빠른 날. 그럼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 세 가지 가지고 두 가지만 나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섞던가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냥 빠른 날. 그죠? 제각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장기할부 조건은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아니면 세 가지인지도 모르면 그냥 빠른 날, 빠른 날. 같은 개념으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수용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수용되는 경우는 보상금 받는 거죠? 그런데 수용될 때 보상금 받는 거, 이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래서 여기는, 자, 보상금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보상금 받아가라 고시했더니 보상금을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받아갔어, 수령. 그럼 대금 결제 그 사람은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로 갈 수도 있고, 보상금을 제시했는지 적다고 거부하면 보상금을 법원에 보하고 공탁하고 수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용 개시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받는 사람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또 보상금 받을 사람이 보상금 안 받았는데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날로 가라.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또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다만 두 번째 칸에 보상금이 너무 적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소송으로 갑니다. 민사소송. 그러면 2, 3년 걸려요. 민사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보상금을 시행자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받아가라고 법원에 보하고 공탁을 하고 소송으로 갑니다. 그러면 소송이 나중에 아직 한참 남았는데 판결이 아직 안 나왔는데 너 세금 내, 그럴 수 없잖아, 국가가. 그죠? 법률이. 그래서 나중에 가서 소송 판결부가 되면, 확정이 되면 그때 사고 파는 걸로 본다, 이게. 소송으로 가면. 그런 단서 없으면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다음 위에 두 번째 칸에 가서 상속받은 재산. 10년 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오늘 팔았어요. 오늘 잔금 받고 팔았어요. 그럼 10년 전에 언제 취득한 거냐, 상속은. 구체적으로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 그죠? 상속 개시일. 내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럼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전에 증여받고 받았던 재산을 가지고 있다, 오늘 팔았다. 그럼 10년 전 언제? 증여는 실제로 뭐 받은 날? 증여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한 날이에요. 등기한 날. 그날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라.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환지 처분이 봅니다. 환지 처분. 자, 환지가 뭐죠? 옛날 땅 주고 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토지 되돌려받는 게 환지죠. 그럼 보세요. 전답 농지를 취득했어요. 여기서 취득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은 150평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격은 1억 주고 사서 150평 농사 짓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이 지역이
택지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거야. 주택단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뭐라고 그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는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요 농지가 있는 곳에 주택단지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농사 짓고 있는 농지 소유자는 보상금 줄 테니까 보상금 받고 떠날래. 그게 뭐야? 수용 방식. 그죠? 아니면 떠나지 않고 농지 주면 사업 그걸로 택지개발 사업이 해서 지목이 뭘로? 대지 등으로 바뀐 새로운 토지 되돌려줄 테니까 받을래. 그게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서는 환지 방식이야. 뭘 줍니까? 전답을 줬죠. 시행자한테 넘겨주죠. 이때 금액이 5억이라고 합시다. 얼마 주고 샀던 게 1억인데 보상 금액이 결정된 게 얼마? 5억인데 돈으로 안 받고 토지 주고 땅으로 받겠다. 이게서 환지. 면적은 그대로 얼마야? 150평이에요. 이렇게 줄 때 여기서도 또 계약합니다. 뭐라고? 농지 소유자는 이한테 자, 내가 농지 주고 나중에 사업이 부한 후에 끝난 후에 뭘로? 대지, 지목이 바뀐 토지를 되돌려 받는 걸 뭐라고요? 환지. 받을 때 나는 얼마가 됐든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몇 평 줬어? 전답을 지금 너네들한테 150평 줬으니까 대지로 150평 줘. 이럴 수도 있죠. 면적 그대로 달라 이거지. 그럼 토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한 7억 됐다고 그래봐. 그럼 2억을 주면 되잖아. 청산금. 그죠? 그러니까 면적을 똑같이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받을 때 얼마만큼만 가격에 맞춰서 땅 줘. 대지. 가격에 맞춰서 얼마? 5억 받으려면 면적은 줄어들겠죠. 토지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150평에 5억인데 대지가 100평이다. 이렇게 받기로 해서 이 받기로 한 면적을 무슨 면적이라고 그래요? 권리면적. 받기로 했어요. 권리면적. 가격은 그대로 얼마? 5억. 됐어요? 전답 주고 뭘로 받아? 대지 받았어요. 지금 그대로 받아갖고요. 지금 얘기가 뭐야? 이 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뭐 했다고 지금 양도했다. 여기 이 대지를 중간에 환지받은 땅을 가지고 있다 지금 팔았어요. 그럼 보유기간은 1번, 2번, 3번 어떤 거 가지고 보유기간 계산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환지받은 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옛날 땅 주고 새로운 땅을 받은 거지. 지목이 바뀐 거. 가격은 그대로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무늬만 바뀌었잖아요. 지목이. 이건 취득이 아니다. 그러면 그대로 쭉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걸로 보고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환지 받기 전 토지의 뭐? 취득일. 환지 받기 전 토지의 뭐? 취득일. 농지 취득한 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칸에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시기는 환지 전, 새로운 토지 되돌려받기 전, 원래 토지에 뭐한 날? 취득한 날 1번 가지고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쭉 가지고 있다 파는 걸로 본다. 환지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환지 받은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쪽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칸에 당초 권리 변적에 받아야 될 면적보다 뭐요? 증가 더 받았죠. 취득.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았죠. 감소. 양도. 증가는 취득, 감소는 뭐? 양도. 이거는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본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그 짜투리 부분만 새롭게 취득 또는 양도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한다. 여기 보실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거 환지 받을 때 몇 평 받기로 해서 권리 면적이 가격에 맞춰서
100평을 받기로 계약이 돼 있죠. 그게 권리 변적이에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전담 농사 짓던 데를 정지작업 등을 해서 대지로 바뀌었어요. 지목이. 그러면 이제 여기 주택단지가 되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을 것이고, 그죠? 도로도 만들고, 저는 주택단지가 되려니까 학교 용지도 있을 것이고 상업 용지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여기는 택지 개발합니다. 토지 필지를 이렇게 필지로 나눠요. 그런데 110평 단위로 잘라놨어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얘는 몇 평 받기로 해서 원래. 그런데 여기서 10평 떼어내고 100평을 받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몇 평 받았어요? 110평 다 받았어요. 당초 권리 변적보다 더 받았죠. 몇 평? 이거 취득이야. 이거 취득. 저렴한 가격으로 얘가 취득한 거. 그럼 요 10평은 언제 취득이냐?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날 취득한 걸로 봐라. 이해가세요? 반대로 90평 단위로 잘랐어요. 그럼 원래 몇 평 받아야 돼? 100평. 근데 온전한 거 몇 평? 90평 받고 나머지 여기서 짜투리 10평 띄면 알바끼죠? 이것도 불편하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90평만 받았다. 당초 권리 변적보다 덜 받았죠? 몇 평? 그걸 가만지라고 그래요. 가만지는 얘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팔은 거지, 팔은 거. 그럼 언제 팔았느냐?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다음날 소유권 이전해 준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증환지, 가만지 그 짜투리 부분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취득 또는 양도한 걸로 보는 거고, 증환지, 가만지 그런 말이 없으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니까 첫 번째 칸 환지 받기 전 토지예보 취득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또 하나, 그 밑에 보시면 자가 건설한 건축물 그랬죠? 여러분이 상가 건물 새로 지어요. 여러분 건물 다 지었으면 시장 군수한테 가서 사용해도 좋으냐 물어봐서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 받아야 되겠죠? 그럼 사용 승인서 교부에 그날 취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내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가지고 있다가 오늘 그 건물을 팔았다? 오늘 팔은 건 맞아요. 근데 10년 전 구체적으로 언제냐? 사용 승인서 교부받은 날. 그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전에 건물 질 때 무허가를 줬어. 그럼 사용 승인서 그런 거 없죠? 그래도 무허가 건물도요, 실제로 취득한 날을 정확하게 알아. 뭘로 가니까? 사실상 사용일로 가니까. 사실상 사용일은 실무에서 뭐 얘기하느냐? 무허가 건물이라도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이에요. 10년 전에 무허가 건물 새로 지었다? 그럼 한전의 도시가스 등에 확인해서 그 건물에 언제부터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됐는지 컴퓨터에 딱 찍혀 있으니까 하루도 오차가 없어요. 확인돼. 그래서 그날 취득한 걸로 보고 팔을 때까지 양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보죠. 밑에 토지거래법 허가구역.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받고 거래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허가 안 받고 거래했죠? 네,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허가구역. 그런데 여기에 있는 땅을 사고 팔려면 허가받고 거래해야 되거든요. 투기지역이니까.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자기들끼리 대금 주고받아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주고받다. 그래서 만약에 2월 1일 날 대금을 보냈어요. 청산. 이 얘기는 뭐예요? 잔금 주고받았죠? 이거 거래가 아니에요. 허가구역에서 뭐 안 받았으니까. 허가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야, 무효. 이해가세요? 거래 자체가 아니죠.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때 처음부터 무효면 끝까지 무효인데, 처음에는 무효지만 이런 무효를 앞에 민법에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무효지만 바뀔 수가 있다. 이게 확정이 아니라 유동적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5월 1일 날 늦게라도 뭐 받으면,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받는 순간
무효였던 거래가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유동종 무효가 확정 유효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거래가 인정이 된다 이거지. 여기서 뭐 받는 순간, 허가 받는 순간 이 거래는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두 군데 물어보지. 뭐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 무슨 시기, 양도 시기, 언제 파는 걸로 보느냐. 지금 공부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안 받았으면 거래가 아니야. 근데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이거 인정되죠?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언제? 2월 1일 이날 파는 거예요. 여기서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이거 인정된다니까?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파는 거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근데 양도소득세는요, 예정신고가 2개월이야. 그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날짜 계산하면 3월, 4월 말 이미 끝나버리지. 가산세 붙죠. 그래서 허가를 늦게 받은 건 여기서부터 계산하라 이거지.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래서 무슨 신고? 예정신고 기한하면 기한은 마지막 날이죠. 그럼 언제냐? 5월 달에 팔았으니까, 허가 받았으니까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니까 5월 말부터 계산해서 언제? 예?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라. 이렇게 두 군데서 물어본다 이거요. 이해가세요?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으면 거래 인정돼,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그래서 지금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대금 청산한 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나중에 허가 받았다. 그럼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양도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잠깐 순서 바꿔서 191페이지 보세요. 191페이지에 보시면 예정신고 기한 나왔어요. 예정신고 납부. 그래서 밑에 1, 2, 3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박스 있죠. 박스의 두 번째 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두 번째 칸,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부했다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늦게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라고 그랬어요?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예요. 이해가세요? 예? 수험생 10명 중에 8명, 9명이 헷갈리는 거. 허가를 늦게 받았는데 원래 뭐라고요? 허가를 늦게 받으면 허가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라 이거죠. 근데 10명 중에 8명, 9명이 여기에다가 살짝 바꿔. 못 찾아. 이거 못 찾는다고. 저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허가를 늦게 받았을 때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이 아니라 허가를 늦게 받았으니까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지. 양도일에 속하는 달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8명 중에 8, 9명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허가를 늦게 받으면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래야지, 양도일로부터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거 기억하시고 다시 되들어갑니다. 다음에 여러분 167페이지 다시 가서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의제시 취득시기라고 그랬어요. 의제 취득시기는 뭐요? 이날 취득한 거 아닌데 이날 취득한 걸로 의제한다, 간주한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왜? 오래전에 취득한 거는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려면 번거롭고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공시가격은 우리나라에 84년서부터 투기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기준시가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가격이 없어.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 1번만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84년도
12월 31일 그 전에 취득한 건 무조건 다 언제?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왜? 60년, 70년 기준시가 없어. 고시가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고시했어요? 85년 1월 1일부터 고시를 했으니까 그때 취득한 거. 60년에 취득했다, 70년에 취득했다, 80년에 취득했다. 언제?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하라. 그런데 주식은 1년 더 늦게로 되어 있는데 주식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84년도까지 취득한 건 무조건 언제?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하라.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독자적으로 물어보는데 32회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33회에서 출제될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169페이지 갑니다. 169페이지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 169쪽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봅니다. 자,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구조, 여기 잠깐 볼까요? 여러분 교재는 169쪽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그림 나와 있죠? 예, 그 그림에 대해서 보고 갑니다.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구조는 양도가액에서 뭘 빼요? 필요경비. 양도는 얼마에 팔았느냐 그거죠? 그죠? 그리고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샀느냐?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뭐가 있느냐? 이걸 다 합쳐서 필요경비, 요거 빼면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양도가액이 10억이고 필요경비가 9억이면 양도 차익은 1억이 나오겠죠. 그런데 반대로 양도가액은 10억인데 필요경비가 11억이면 마이너스 얼마 나와? 1억 나오죠. 이때 마이너스 나왔을 때 용어를 뭐라고 그래요? 이익이 아니라 양도 차손. 이해가세요? 급매물로 팔아서 손해봤죠? 그럼 무슨 차손? 양도 차손이면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이제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시험에서 물어보네. 뭐라고? 요거 계산은 본인이 한 거잖아요. 납세 의무자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세금 낼 거 없는데요. 그거 다 봐주면 누구나 다 세금 낼 거 없다고 하지.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가 계산한 걸 제출해봐라, 신고서. 왜? 정상적으로 계산했는지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법으로 명시해서 뭐라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도 반드시 무엇을 하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 시험에서도 물어보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럴듯하잖아. 틀려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익이 나오면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에서 과세표준 나오죠. 그래서 세율 곱하면 세금 나오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공부할 거 무슨 차익? 첫 번째 단계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면 도대체 양도가액은 뭐가 있고 필요경비는 뭐가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약집 보시면 1번 양가 박스 밑에 양가로 1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 어떤 가격 가지고 계산하느냐? 원칙이 뭐예요? 실거래 가격을 적용한다. 실거래 가격이 뭐죠?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이죠. 그래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실거래 가격을 할 때는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 실거래 가격을 한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저기 나왔지만 무슨 차익?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지금 뭐 빼라고 그랬어요? 필요 경비를 차감하라.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차이? 양도차, 이익 나왔다 이거죠. 매매 차이. 그런데 요때 요 무슨 경비? 필요 경비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취득한 가액이 얼마냐,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그리고 부동산을 10년이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 중에서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증빙자료에 다 갖췄을 때 한해서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게 법에 열거되어 있고, 양도비용은 뭐죠? 그 부동산을 구할 때 팔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도 법에서 정해놓은 거 있죠. 이것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필요경비.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양도가액하고 요거 금액 큰 거 무슨 가액? 취득가액을 뭘로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할 때는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뭘로 하라? 실지, 거래 가격. 좀 이따가 요약집 확인할 거니까 설명 듣고 실거래 가격을 한다 이거죠. 그러려면 실거래 가격을 하려면 10년 전에 취득했는데요. 그래 그때 당시 계약서 같은 거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취득 가격을 확인할 거 아니야. 요번에 팔았으면 팔은 거에 대한 대가 받은 거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계약서 같은 거 있어야 되겠죠. 그런 증빙자료가 뭐가 되면, 증빙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뭘로 하는 거예요?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거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실거래 가격을 할 때 증빙 뭐가 있어요? 증빙자료가 있어서 뭐가 됩니까? 확인이 되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지금 뭘로 하라? 실거래 가격을 합니다. 그런데 실거래 가격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한쪽은 증빙자료가 있는데 한쪽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실제 거래한 가격을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증빙자료가 없으니까. 또는 증빙자료, 계약서 등이 있어요. 계약서 등이 있는데 웬걸?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사기로 작성해서 들어왔네. 세무서장이 봤을 때 이거 분명히 사기야. 그래서 이거 인정해 줄 수 없다. 그죠? 여러분은 어쩌다 팔았지만 그 지역의 양도소득세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은 그 동네 매매 사례가 다 꿰차고 있어. 늘 거래 가격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걸로 비춰볼 때 계약서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있어도 뭐 할 수 없다.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럴 때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무서장 네가 계산해. 네가 계산해. 신고한 대로 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추계결정. 여러분 추계결정 용어가 뭐야? 용어를 잘 모르니까 그래. 추계결정.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뭐하라고? 계산하는 걸 결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사한 금액으로 뭐하라? 경정. 뜯어 고쳐라. 이해가세요? 누가 세무서장이 어떨 때 여기에 해당이 될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추계조사 결정, 집계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어떤 가격으로 가느냐? 첫 번째 뭘로 가요?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뭐요? 매매 사례 가액이 뭐냐? 물어보진 않지만 뜻은 여기 보실래요? 10년 전에 5월 1일 날 취득했다. 날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0년 전 5월 1일 기준으로 전 몇 개월? 3개월. 그날로부터 후 몇 개월? 3개월. 요 사이에 그와 비슷한 부동산
인근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매매 사례가액. 세무서에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매매 사례가액. 이해가세요? 두 번째 무슨 가액?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여기 매매 사례가액은 전후 3개월 안에 그 재산과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이에요. 근데 요거는 다른 사람의 감정가격이 아니야. 10년 전에 5월 1일 취득했다 그러면 10년 전 5월 1일 기준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 3개월 후 3개월 안에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이 있으면 그걸로 한다 이 얘기예요. 다른 거 감정한 게 아니라 그 해당 자산 뭐한 거 감정.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이해가 돼야 돼. 뭐냐. 여러분 주택이든 상가 부동산이든 은행에 대출 등을 받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면 은행에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면 금융감독원에 전과 기록이 넘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감정평가사가 얼마에 감정했다 이게 자료가 넘어가. 그럼 국세청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있는지 클릭해보면 이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걸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봐요. 옛날에 5월 1일 취득했는데 취득하기 전이나 또는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대출받기 위해서 감정평가가 한 거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가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없어. 그럼 뭘로 가겠다? 환산 취득 가격으로 갑니다. 환산 취득 가격은 취득할 때 가격을 모르지만 그 정도는 됐겠지라고 추정치를 계산하는데 뭐 가지고? 지금 양도할 때 당시 가격 가지고 추정치 계산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을 계산하라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고로 보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취득할 때 토지라고 해봐요. 토지의 공시가격은 뭐요? 기준시가니까 공시가격 하면 구체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1억짜리다. 취득할 때.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증빙자료가 없어요. 모르죠? 그리고 나서 취득하고 나서 이 토지를 예를 들어 10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요번에 뭐 했어요? 양도를 합니다. 그럼 10년 전 취득할 때 공시가격 얼마짜리가 1억짜리가 양도할 때 5억이 됐다. 그리고 얼마 주고 취득했는지 실거래는 모르지만 요번에 양도할 때 10억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다. 양도가액이 10억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잖아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것도 오르는 거예요. 아주 산수야 산수. 여기 보세요. 1억짜리가 10년 후에 얼마가 됐어? 그럼 몇 배가 올랐어? 5배 올랐잖아. 그럼 이것도 몇 배? 5배 올랐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환산취득가액이에요. 그러면 나눠봐. 얼마? 2억? 이거는 실제로 취득은 아니지만 이 정도 됐겠지. 이렇게 보는 게 뭐라고? 환산취득가액.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가면 지금 가격을 비례한 걸로 가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리해. 이게 높으니까. 그게 금액이 크게 나오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실은 옛날에 취득할 때 계약서가 있어도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다. 지금 가격이 폭등했다면 지금 가격 비례해서 하니까 그럼 환산취득 가격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평가를 해보면 알겠지. 좋아요. 그런데 법에는 이걸로 해야 되는데 없으면 이걸로 가고 이것도 없어. 그럼 뭘로 한다? 할 수 없이. 공시가격이죠. 기준시가. 국가가 정해놓은 거 매년. 토지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죠?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런 걸로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죠. 뭐라고? 순서를 물어봐. 순서가 뒤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매, 감, 환기 요 순서대로 간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 요거 순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하나. 그럼 이제 추계 결정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 맨 밑에 169페이지 요약집 16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박스 있죠? 있어요? 거기 무슨 가액?
첫 번째 줄 양도가액을,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을 실거래로 해야 되는데 추계 결정할 때는 뭘로 할 수 있다?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뭘로? 감정가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두 가지만 보세요. 자, 또 설명할 거니까. 다음 무슨 가액? 취득가격을 실거래로 해야 되는데 증빙자료가 없네? 그럼 뭘로 가? 매매 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죠? 없으면 뭘로 가? 감정가액으로 가고, 없으면 환산취득가격. 여기서 특징. 환산취득가격은 취득할 때 당시 가격이에요.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지. 이건 환산. 여기 원래는 2년 전까지는 환산가액 그랬어요. 환산가액 했더니 납세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취득자를 붙였어. 뭐라고? 환산 취득가액. 아, 여기 무슨 가액? 취득가격이잖아. 양도가액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취득가격에만 적용한다고 여기 취득자가 붙어서 환산 취득가액.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지금은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양도가액이 여기 보세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그럼 양도가액을 뭘로 해야 돼? 기준시가로 해야죠. 그럼 이거는 취득가격은 이런 거 있어도 무조건 뭘로 가? 한쪽이 기준시가면 한쪽이 보다 기준시가.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이거 없으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격은 매매사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격도 반드시 뭘로 하라? 기준시가로 한다. 이거 여기서 물어봅니다. 또 하나 아주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169페이지 원칙.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의할 때는 취득가격도 뭘로? 실거래가격. 이때는 증빙자료가 다 있을 때죠. 그런데 밑에 예외 추계결정, 경정, 당해자산 양도 당시, 취득 당시 첫 번째 줄 끝에 출처요. 실거래가격을 뭐? 인정 또는 뭐? 확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허위로 작성했으니까 있어도 인정 안 하고, 계약서 등이 아예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런 경우는 양도 두 번째 줄 양도가액 취득가격을 뭘로 계산한다? 순서 매, 감, 환기 순으로 적용하라 이 얘기예요. 매, 감, 환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죠. 예? 그러면 맨 밑에 구체적으로 양도가액 적용할 때는 뭐가 안 들어가? 환산 취득가격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양도가액을 뭘로 한다면,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격도 뭘로? 기준시가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갑니다. 지금까지 한 거 다시 가요. 170페이지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 1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데, 지금 한 거죠. 실거래 가격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그거 대신에 뭘로 할 수 있다? 가로 안에 매매 사례가액 또는 뭐 감정가액으로 하라 이거죠. 실거래 가격 대신에. 두 번째 줄 끝에 취득 가격도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줄 모르면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대신에 뭘로 가로 안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 가격으로 순차적으로 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양도 당시 뭘로 하면? 기준시가라면 취득 가격도 뭘로 하라? 기준시가로 하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뭘로 할 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할 때는 실거래 가격이 뭐가 되면? 확인이 되면 실질 양도가액 있죠. 거기서 실제 취득 가격 있죠.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대로 인정해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이 계산하는데, 만약에 매매 계약서를 뭐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럼 뭘로 가? 추계 결정. 양도가액 대신에 뭘로? 매매 사례가액 또는 뭐 감정가액. 여기에는 환산 취득 가격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취득 가격을 실거래로 해야 되는데 요거 대신에 뭘로?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 취득 가격으로 가고,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했으면 취득 당시 가격도 뭘로? 기준시가. 근데 하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취득 당시 가격을 뭘로 했어요? 실거래로 했잖아요. 실제로 취득한 가격이죠. 그럼 실제로 들어간 비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아니라 남이 거래한 거 추계 결정하는 거죠. 취득 가격을 실거래 가격 대신에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 취득가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할 때는 요 비용 등이 있어도 인정 안 하고 필요 경비 뭐라고 그래요? 계산공제로 해요. 어떤 사람은 계산이지 무슨 계산이야 이러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대. 계산이 아니라 계산이 맞는 거예요. 계산은 뭐다? 어림하여 대략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비용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 계산공제 있죠. 예? 요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몇 프로? 3%, 미등기는 0.3이라고 그랬죠. 확인합니다. 잠깐 순서 바꿔서 어디 보시냐면 174페이지. 요약집 17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박스에 추계 결정에 의한 무슨 차익,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취득 가격을 뭘로? 취득 당시 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든가 감정가액으로 하든가 3번에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하든가 4번에 기준시가 할 수 있죠. 예, 이럴 때는 거기 뭐가 들어가? 계산공제. 그럼 계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자, 밑에 방가로 3번 보세요. 밑에 기준시가가 나왔죠. 기준시가의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첫 번째 칸만 토지, 건물, 주택,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무조건 등기됐으면 몇 프로? 3%를 곱해서 비용으로 봐주는 거. 증빙자료가 없어도 그 정도 비용이 발생했겠지 이렇게 공제해 주는 거. 그런데 미등기는 조그만이죠. 0.3. 이해가세요? 그게 필요경비 뭐라고요? 계산공제 금액이다.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부동산은 등기됐으면 몇 프로? 3%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등기 안 됐으면 미등기는 0.3만 공제해준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170쪽 가서 중요하니까 요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는데 그 기출문제 봐요. 170쪽. 170쪽 기출문제 찾았어요? 예, 2019년 취득후. 자, 취득하고 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등기됐어. 토지를 6월 15일 날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 차익 계산의 설명 틀린 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수관계자와 거래냐 아니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중요한 차이가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뭐? 매매 사례가액 있죠. 이건 친인척이 거래한 게 아니라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의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을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는 건데, 이 거래 가격이 친인척 간에 부한 거 있으면 거래한 거 있으면 짜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건 매매 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것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매매 사례가액으로 인정된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1번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취득 당시인지 양도 당시인지 그거 잘 봐야 된다니까. 지금 1번 지문이 뭐 할 때? 예? 양도 가격이야? 취득 가격이야? 취득 당시. 여러분, 다시 한번 169페이지 보세요. 169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첫 번째 줄 양도가액, 두 번째 줄 취득가액 차이점이 뭐야? 환산 취득가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가격을 물어보는 건지 취득 가격을 물어보는 건지 신경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시 문제로 가봐요. 1번 취득 당시를 물어봤죠.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뭘로 대신해?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취득가액 그래도 없으면 기준시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틀렸네. 왜 틀렸어요? 그렇죠. 순서가 틀렸잖아. 매감한기. 됐어요? 자, 다음 2번. 양도와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이 되는데 정상이지. 그럼 뭘로 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정상이죠? 예, 맞고.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취득 당시 가격을 실거래로 하면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용이 인정되고 이거 대신에 이런 걸로 가면 계산공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로 한다고? 실지, 취득, 실거래로 하면 실제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용은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맞죠? 예. 다음 4번. 취득가액을 뭘로 합니까? 매매 사례가액으로 했어요. 그럴 때는 자본적 지출 같은 거 인정 안 하고 계산공제로 간다고 그랬죠?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아까 토지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첫 번째 줄 등기됐죠? 등기된 토지를 팔았다고 그랬잖아. 등기됐으면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게 필요경비, 계산공제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맞죠?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공제해 주는 걸로 한다. 됐어요? 다음 5번. 양도가액을 뭘로 할 때는 기준시가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뭘로 하라? 기준시가로 하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틀린 거 몇 번? 예? 1번. 됐어요? 예.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